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앤 리더십 아카데미 11기 세 번째 시간 아나운서의 도전 구미의 멘토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고 1학년 조재현입니다. 저는 세종고등학교 1학년 권영선입니다. 저희가 오늘 구미의 아나운서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청소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여신 구미의 멘토님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또 많은 친구들이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 여기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압구정동? 압구정동. 압구정동이 무슨 구죠? 강남구? 강남구죠. 네, 강남에 있는 지역 케이블 TV CNN 강남 케이블 TV에 근무하고 있는 구미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 정말. 제가 할게요. 네. 먼저 네. 언제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네네. 되었는지. 네. 저는 그 전에 우리 두 친구 그 아나운서 분야 또 멘티로 자청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궁금해요. 우리 두 친구도 아나운서를 희망하고 있는지. 저는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재현 친구는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영선 친구는 어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먼저 재현 친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집에 TV가 없어서 라디오로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아나운서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재밌게 하시고 또 이제 스포츠 보면 또 캐스터 한데 아나운서 분들도 하시니까 그게 또 재밌어 보여서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 뉴스가 재밌게 들렸다. 네. 그것도. 굉장한 내공이에요. 왜냐하면 라디오 뉴스는 귀로 듣는 거고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직업적인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선이는 어때요? 저는 그 전현무 아나운서 같이 막 네. 보통 뭐 아나운서 뭐 뉴스 하고 그러면은 되게 뭐지 막 진지하게 멋있게 네. 말도 또박또박 멋있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예능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딱딱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서. 네. 네. 그런 되게 멋있-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을 네. 갖고 있는 아나운서를 해보고 싶다. 네. 영선이 그런 네. 마음을 갖고서 네. 그렇게 꿈을 네. 갖게 되신 그런 케이스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막연하게 청소년기에 막연하게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선배들이 없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직장 생활을 해왔다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 아카데미를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를 이제 우수한 성적을 수료를 하면서 네, 계속 방송군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방송인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우리 영선이가 재현이한테 야, 나 아나운서 하는 거 어떨 거 같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무슨 그러면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야, 너 목소리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1이잖아요. 정말 가능성이 많고 그 아나운서도 그 꿈을 하나만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 꿈의 리스트 중에 하나지만 그 자질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아나운서는 훗날 아나운서가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들은 나중에라도 정말 요모조모 쓸모가 있는 그런 노력과 연습들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면 채워간다. 예를 들면 뭐 그 목소리라든가 뭐 또 자세 그리고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뭐 저는 발음이 부정확해요. 뭐 또박또박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뭐 잘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스스로 그 갈고 닦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이 뭐 차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아나운서 하시는데요. 네. 아나운서를 하기 위한 어떤 소양이나 스펙 같은 거 어떤 게 있나요? 아, 소양이나 스펙. 그러니까 일단 뭐 방송사의 그런 그 아나운서 그 시험 과정을 좀 보자면 일단은 그 1차 카메라 테스트예요. 그래서 또 카메라 테스트 다음에 필기 시험인데 근데 필기 시험을 가기 위해서는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많은 걸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1차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카메라 테스트, 2차가 이제 필기인데 필기는 뭐 방송학 개론, 또 일반 상식, 논장문, 그리고 한국어 능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차가 되고 3차가 이제 실무 면접, 뭐 방송사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뭐 임원분들 오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방송하는 사람의 자질들을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인데 그런 과정인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가 중요하겠죠.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세요. 우리 그 재현 친구 목소리가 정말 청소년이지만 굉장히 굵고 네, 안정적인 그런 목소리 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재현 친구는 어때요?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봤나요? 녹음은 안 하는데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 국어 시간에 책을 읽어보라든지 그러면 제가 그냥 먼저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주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친구들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목소리가 좋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현이 목소리 좋은 것 같으면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네. 어때요? 10,000명 중에 1명이 대답을 했어요. 네라고. 그렇구나. 우리 영선이는 어때요? 녹음은 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어떤 점이 별로인 것 같아요? 되게 목소리 되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발음도 좀 어눌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네. 근데 영선이가 말한 뭐 목소리도 어눌하고 발음도 뭐 쯔쯔쯔쯔 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얼굴도 뽀얗고 갸름한 얼굴형을 갖고 있고 네, 단발머리도 잘 어울리는 영선인데, 그러니까 자신 없는 것은 훈련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정말 뭐 1년 뒤에 굉장히 발전한 자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를 핸드폰에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세요. 그리고선 TV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내가 이 부분이 이상하고 이 부분이 발음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제 아나운서들 보면 뉴스 진행하는 거 보면 좀 발음이 틀리지 않고 또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죠. 하지만 그 오랜 훈련을 거치면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영선이가 앞서 발음이 부정확해요, 자신감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기존 방송인만큼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영선이 시절에 저희 엄마가 너 이렇게 말하는 게 발음이 불분명하니 말 좀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지금 학생이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아나운서다, 나는 방송의 진행자야 라는 마음을 갖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뭐 엄마 아빠와 대화할 때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진행자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내가 다른 친구들과 말하는 그런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서
너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너 아나운서 같아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정말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려면 나는 방송인이야, 난 아나운서야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생활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죠. 또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하시면 또 취재일도 같이 하신다 그랬는데요. 네, 전 취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취재일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좀 감동적이었던 건 없었을까요? 재밌었던 에피소드 전 취재도 같이 하는데 감동적인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취재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그 사회복지사였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정말 일반인들처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학교를 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학교를 가나요? 그러니까 출퇴근도 일반인과 똑같이 하고 또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서 팀장이란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보면서 참 쉽게 말해서 난 사지가 멀쩡하고 장애가 없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짜 한계를 짓지 말고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저는 그 야외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거나 또 취재를 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 그 철가방 김우수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김우수 씨라고? 그 기부천사 김우수 씨인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김우수 씨의 그런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안전 헬멧을 배달원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사말에 있어서 여러분 그 배달 음식 시킬 때 늘 하는 말 뭐죠? 빨리 갖다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배고프잖아요.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인사말에 여러분의 그 음식, 그러니까 마시는 온도 속에 사람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마시는 온도 속에는 그 생명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감동을 많이 받고 빨리빨리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작은 깨달음도 얻은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재현 친구가 그러니까 아직 그 고1 학생이지만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좀 청년의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재현이가 아나운서를 지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나레이션을 하는지 신문 뉴스 리딩을 어떻게 한번 해보는지 들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궁금해요. 네, 자 이것은 제가 그 즉석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실수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도전하는 용기에 큰 점수를 보내면서 여기 앞에 조금 읽어볼까요?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최대 10배 보상.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와 배상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네, 와 박수. 자, 가까이 있는 짝꿍 영선이 어땠어요? 목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아요. 네. 듣기 좋았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우리 10,000명의 친구들. 우리 전지현 닮은 친구 어땠어요? 안경 쓴 전지현. 맨 앞자리. 우리 친구 어땠어요? 어땠어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그냥 좀 차분하면서 좀 무거운 목소리에 좀 신뢰감 가고 말도 되게 또박또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시켜본 건데 재현이 굉장히 끊어읽기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내려읽기가 또 되어 있어요. 이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높여 읽기거든요. 삼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은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초보들의 실수가. 근데 재현이는 내려 읽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끊어 읽기 잘 되어 있고 정말 게다가 이제 무게감 있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정말 잘 갈고 닦으면 진짜 수년 후에 뭐 공중파 아나운서로서 잘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선이가 한번 해볼까요? 아, 어떡해. 자, 우리 영선이도 네, 아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쉬운 거. 이 경제신문이라 쉬운 내용이 좀 없네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거 해볼까요? 하여 영선이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잘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네.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식품의약품 안정처로 격상되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수혜 정부기관으로 떠올랐다. 식약청은 새 정부에서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3처 체제의 한 축을 맡게 되었다. 식약청은 예기치 않은 소식에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겼다. 네, 잘했어요. 박수. 우리 영선이 어땠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떨려서 잘 못하겠네요. 많이 떨렸어요. 근데 아까 영선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은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영선 자신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배예요? 네, 배.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딱 배에 힘을 줘서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탄력이 붙거든요. 네, 끊어읽기는 잘 되니까 영선이도 훈련을 많이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힘 주고 말하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아까 전현무 아나운서 네.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애 아나운서 멘토님께서는 전현무 아나운서 같이 막 예능도 함께하는 그런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전현무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전현무 아나운서는 이제 예능 아나운서죠. 예능 MC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너무 예능적인 끼 자질을 많이 갖춘 분이기 때문에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의 길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살려나가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에 반해서 아나운서가 좀 연예인적, 엔터테이너적 기질들이 많이 보여지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아나운서들은 한 회사의 회사원, 조직의 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은 방송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로 융화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네. 뭐 아나운서 중에서도 뭐 방송 중에서도 뭐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네. 뭐 스포츠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같이 교육을 받고 이제 점점 선배들 눈에 띄겠죠. 선배나 PD들 눈에 이제 저 친구는 스포츠 쪽이 좀 강점이겠는데 뭐 저 친구는 9시 뉴스 괜찮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건데 잠깐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나눠지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뭐 과목을 봤을 때 이제 자기가 더 유난히 잘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나운서도 뉴스가 더 맞는 아나운서가 있고 그런 예능 프로가 맞는 아나운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방송사에서 보면은 뉴스 주로 하는 아나운서들은 또
그 연예 오락 프로에서는 조금 많이 보여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분의 이미지, 뭐 그분의 음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에 의해서 그 고유에 맞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는 그렇게 예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아, 네 이제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와 또 저희 지역 케이블 TV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는 글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쯤 나가보고 싶은데 네, 현재는 그냥 뉴스만 시키기 때문에 뉴스와 취재를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 중에서는 거의 다 뭐 신문방송학과 이런 네. 과를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꼭 문과 계열을 가야만 아나운서를 할 수 있나요? 아 맞아요. 지금 또 고1 그 진로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시기니까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 아나운서는 정말 전공이 다양합니다. 네, 일반적인 그 상식에 의하면 신방과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 무용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정말 뭐 소비자 아동학과, 뭐 사회복지학, 물론 그 중에는 국문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 영문학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전공을 제한하는 것은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질문이 다 떨어지셨나 봐요. 아니에요. 네.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방송국 입사를 하기 위해 어떤 시험을 치르시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가 카메라 테스트. 이거는 그 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송사의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차는 카메라 테스트예요. 카메라 테스트는 정말 그 일단 지원서를 내면은 모두한테 주어집니다. 카메라 테스트 기회는. 근데 이제 수천 명이 와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앞에서 뉴스 원고를 줘요. 그러면 한 두세 줄 읽습니다. 또 다음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을 일단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질과 또 호감 가는 인상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1차가 통과가 그럼 되니까. 뭐 대학교 이름과 상관없이 일단 지원서만 내면 카메라 테스트는 모두 다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그 이력서와 뭐 그 지원 서류 있죠? 그런 것들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은 네, 카메라 테스트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럼 꼭 상위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또 그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아나운서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수준의 방송사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수준을 갖췄다면은 물론 뭐 여러분 탤런트 김태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예쁜데 공부도 잘해. 이런 프리미엄도 있겠죠. 아나운서 또한 마찬가지로 방송도 잘하는 것 같고 호감 인상도 좋네. 아이고 공부도 잘했잖아. 이런 것처럼 그 프리미엄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네,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아나운서의 주요 업무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주요 업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이블 TV 회사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맡은 프로그램 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라디오 뉴스를 자주 듣는다고 했는데 매 시마다 또 라디오 뉴스를 하게 되니까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조직원의 일부니까 이제 회사 관련된 뭐 행정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그 청소년들이니까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나운서가 정말 체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일찍 방송도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KBS 뭐 뉴스타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막 이러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서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리, 다리 뭐 그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이 정말 국력이에요. 체력 때문에 힘든 아나운서 시험을 합격했지만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되 그런 체력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아나운서들 보면요, 제가 방송을 많이 보면 거의 다 젊으신 분들 거의 한 네, 20, 30대 맞습니다. 정도인데 아나운서의 좀 수명은 네.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는 젊은 직업입니다. 네, 그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수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회사를 들어갔냐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파 아나운서는 그 공채를 통해서 이제 뽑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밟아갈 수가 있어요. 뭐 사원을 해서 뭐 과장 뭐 이렇게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만 쫓다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년이 좀 보장된 안정적인 그렇게 흘러갈 수가 그렇게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요즘에 그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 뭐 다른 뭐 그 개별 방송사라든가 여러 케이블 TV 등 그 방송인들을 뽑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고용 형태가 뭐 계약직, 프리랜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나운서를 지망할 때 정말 이 직업 아니면 안 돼. 이걸 꼭 해야 돼.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걸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면 그 가급적 가장 큰 곳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꿈을 줄여서 생각하지 말고 넓은 곳에서 일단 시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넓은 곳에서 시작해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중파 아나운서가 되지 않더라도 공중파에서 하는 뭐 리포터라든가 뭐 MC라든가 이런 걸 해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넓은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기상캐스터라든가 뭐 리포터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방송사에서 그 젊음에 대한 소비라고 할까요? 젊은 진행자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용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잠깐 쓰고 이제 뭐 결혼과 출산 이런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사 환경에서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생방송이잖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네. 구미의 멘토님도 네. 생방송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생방송 할 때 어떻게 떨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지 네. 노하우 듣고 네. 우리 영상이 많이 떨었군요. 근데 떨려요. 별로 떨려 보이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여유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이라는 게 공공의 자산, 전파를 통한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자가 떨어버리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떨면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방송에 임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평정을 찾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떠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떡하지? 뭐 이런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 일도 하시고 취재일도 하시면서 이제 행사도 많이 네네.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행사 하실 때 뭐 실수했던 적이나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 실수요. 제가 한 행사 중에서 여러분 국민의례 있잖아요. 국민의례 있을 때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죠. 근데 큰 행사였는데 야외 행사였는데 이제 국민의례를 해야 돼요. 제가 둘러보니까 태극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전면에 있는 태극기도 없는데 그 국민의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둘러보니까 저 높은 건물 위에 태극기 하나가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하신 뭐 내빈과 참석자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 건물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넘어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선거 앞두고선 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 발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명정대한 선거 우리 힘으로 치릅니다 해가지고 대형 현수막에 마지막 세레머니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형 현수막이 빵 터지면서 막 그 딱 날리는 그런 세레머니였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현수막이.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머리가 노래져서 제가 이제 행사 그 피디님 눈만
쳐다봤던 네. 그래서 굉장히 식은땀이 흘렀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현수막이 내려오지 않네요. 저거 준비하신 분은 얼마나 노심초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함성으로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유연하게 했을 텐데 그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밖에서 대중 앞에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세요. 늘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무슨 뭐 건배 제안 이런 거 가끔 시킬 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늘 대비하면 굉장히 준비된 사람, 네, 아주 잘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 보람을 느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영선이 학교 생활하면서 보람 느낀 적이 언제 있으세요, 혹시? 보람이요? 네. 밤새서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을 때. 그렇죠. 뭔가 피드백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네, 방송을 했는데 뭐 시청자들이 잘 보고 있어요. 잘해요. 알아봐 주시고 피드백 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일단 장점부터 좀 들어볼게요.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나운서는 전면에 나서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하지만 방송에서도 보면 진행자가 주목을 받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뭐 작가, PD, 뭐 카메라 이런 분들이 주목받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분들과 함께 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리는 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같이 노력해준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단점은 글쎄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직업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되게 이렇게 네. 아나운서 일을 재밌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지역 케이블 TV여서 강남 지역 뉴스를 전하는 그러니까 뉴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직업에 대해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친구들에 대한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참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아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왜냐면 부모님은 아기 때부터 자라오는 과정을 보고 얘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관찰자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스스로 좀 이렇게 터득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행도 있을 것이고, 뭐 책을 통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온실 속에만 있기보다는 다양한 체험들 기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아나운서 일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 아카데미 다니기 전에 이제 일반 직장인 생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쭉 해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아나운서 일을 하시고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젊은 직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회사 취재일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경력이 쌓여서
앵커로 그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뉴스도 하지만 그 앵커로서의 자질, 취재자로서의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진행자, 앵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뉴스 같은데 보면 이렇게 아나운서 공채 시험 경쟁률이 뭐 몇천 대 1이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뚫고 이렇게 입사하신 건데 그건 공중파 아나운서 해당되는 얘기고 저는 뭐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재현이도 그렇고 영선이도 그렇고 아나운서를 희망하면 평상시에 좋아하는 아나운서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현이는 어때요? 좀 많죠. 누구 배성재 좋아하세요? 아나운서나 문재 배성재, 아나운서, SBS 배성재, 문재 네, 아나운서, MBC 문재. 이성배 아나운서, 네. 허이루 아나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영선이는요? 저는 오직 전현무 아나운서만. 전현무 아나운서 좋아요. 네. 그렇구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나운서한테 이메일 같은 거 써본 적 있어요? 제가 네. 학교 진로 시간 숙제로 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를 이렇게 투탑이라고 불리는 이제 캐스터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박문성 캐스터 위원이라고요. 네. 그분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니까 메일을 보내봤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답장이 안 왔어요. 그렇구나. 배성재 아나운서한테는 메일 써봤어요. 이메일을 알고 싶은데 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면 알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우리 영선이는 전현무 아나운서는 메일 보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래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오늘 가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한 분한테는 뭐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찾아가지고 메일을 한번 써보세요. 메일을 쓰고 또 요즘에는 그 책들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제가 책을 읽고 네. 거기서 그랬구나.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재현 군이 나중에 아나운서 시험 봤을 때는 중추적인 자리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분께서. 그러면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명의 지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중에는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중에서 누굴 뽑겠어요? 그래도 나한테 안면이 있고 그 친구의 열정을 알고 면접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사람의 속속들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목표를 잡고 목표 아나운서가 있고 방송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트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그 방송사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합격의 기회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선이도 전현무 아나운서 TV에 나왔을 때 좋아만 하지 말고 네. 메일을 쓰고 막 뭐 그분이 책이 있다면 책을 읽어보고 직접 만나서 책에 사인도 받고 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세요. 그러면 전현무 아나운서가 KBS 시험 봤을 때 KBS 아나운서한테 얘기해서 영선이 잘 봐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알려야 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나운서 분이 일도 많으시고 좀 공인인데 이렇게 쉽게 만나뵐 수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만나볼 수 있나요?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청소년이 나를 우상화하고 나처럼 되고 싶대.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의와 정말 그런 것들이 전해진다면 잠깐 시간 내는 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보세요. 부모님의 인맥을 동원하든 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보면 그런 인맥을 통해서 예전에 KBS 손민아 아나운서도 이계진 아나운서였나? 아무튼 뭐 그분 계속 연락 주고 받고 막 어떻게 해야 하면 조언 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같은 방송 아나운서를 합격했었으니까 그런 열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럼 뭐 구미 아나운서께서는 뭐 K본부나 이렇게 S본부 이런 공중파에 가서 한번 아나운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옛날에 시험을 봤었죠. 근데 뭐 떨어졌죠. 떨어지죠. 워낙 치열한 경쟁이니까. 근데 지금은 글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넓은 곳에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그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그 큰 물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리포터든 뭐 여러 가지가 됐든 하지만 넓은 길이 다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세요. 뭐 MBC 박은지 네, 기상캐스터 MBC에서 기상캐스터 했다가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만약 뭐 다른 많이 그 시청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매체에 있었다면은 그런 길이 열렸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노출되고 여러 사람과의 그런 그 협업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또 다른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곳을 일단 목표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경쟁률이 그렇게 거의 대기업만큼 이렇게 높은데 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또 그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친구들 다 느시다고 이쁘잖아요. 예,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보다는 또 아나운서 고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아나운서 하면 너무 지적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나운서 지망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제가 지켜봤을 때 보면 결국 아나운서밖에 그 난 꿈이 없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 어디든 됩니다. 결국 근데 이제 또 아나운서 지망 친구들 보면은 다른 재능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포기하고 이제 다른 대기업을 입사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빠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나운서 아니어도 다른 거 해야지 하고선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 아나운서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TV를 보는데 그 뉴스 앵커 보면서 멋있다. 나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책을 적는 게 있어서 거기다 뭐 앵커, 뭐 기자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공채 시험 이렇게 공중파 방송 공채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잠깐 좌절이나 네. 뭐 딴 걸 좀 해봐야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네. 이런 적 있으셨나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 방송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얼마 안 된 시점에 한번 봐볼까 해서 본 시험이었었거든요. 근데 카메라 테스트를 저희 아카데미에서 저만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카데미에서는 뭐 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좌절 같은 건 하지 않았었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중파 시험 떨어지고 나서 약간 다른 길. 네. 근데 이제 꼭 공중파 아니어도 다른 매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매체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좌절은 안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또 막 아나운서가 또 새벽 방송도 있고 그러신데 네, 이렇게 시간 그러면 이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데 네. 그럼 그런 경우에서 좀 이렇게 하지 말까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출퇴근이 일정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일정한데 그런 공중파라든가 일반 그 종편도 그렇고 출퇴근이 그렇죠. 아침 방송 맡으면 일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앞서 제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글쎄요 방송하는 그런 아나운서 분들이 그 단지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 이 직업 포기할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열정을 갖고 이 직업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학창 시절 좀 공부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뭐 직업 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고 다만 이제 아쉬움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이제 아나운서 예비 아나운서 분들께 정말 그 공부도 그렇고 여러 경험도 그렇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목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직장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인데 글쎄요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성실히 하되 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보고 싶다. 뭐 그게 강의가 됐든 뭐 책을 쓰는 일이든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송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사람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고 또 최종 목적은 제 이름을 건 재단을 만들고 싶은 게 네, 꿈은 뭐 원대하게 잡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로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여신 구미의 아나운서 멘토로 이렇게 방송해봤는데 네, 10,000명이 연락하시네요.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제? 아, 네,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됐고 우리 재현이 그리고 영선이가 진짜 발전해서 수년 후에 TV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한테 저 아나운서 내가 수년 전에 멘토링 아카데미에서 우리 멘티로 있었던 친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 미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하세요.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이 친구들 앞에서 TV 볼 때 안녕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뉴스 조재현 앵커입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힘듦이 크게 힘들지 않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멋진 미래 상상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재단 설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